동부 아이비리그에 다니던 어떤 그 중국인 대학생을 출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19살 된 여학생이 저희 오피스에 들어오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이제 19살이니까 제가 그 부모님 보고는 바깥에 다음 방에 가서 좀 앉아 계시라 그러고 이제 이 소녀를 개인적으로만 직접 보려고, 이게 이제 가족의 상담이 아니니까 부모님은 이제 나가시게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치어리더였고 너무너무나 자신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동부의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갑자기 춥고 어둡고 막, 저는 또 이렇게 파티 같은 걸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같이 이제 운동하자 그러면 저는 운동도 별로 할 줄 모르고 자기들 파티 하는데도 저는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꾸 외톨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고, 또 아침에 일어나려면은 그전에는 이제 엄마가 아침에만 깨워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잘했는데 이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강의에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과목에서 탈락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시험까지 제가 치질 못하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나 그다음에는 자포자기가 되고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소녀가 어느 날 이렇게 백화점을 지나가다 보니까 푸른색 목걸이가 눈에 띄었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이렇게 꺼내 들고 나오려다가 결국은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에 이제 피소가 돼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학교 휴학계를 내고서 그냥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데리고 왔는데, 학교에 학생처장이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가서 정신과 의사한테 먼저 데리고 가라고 말을 했대요.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1학년 학생들, 캘리포니아라던가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그럴 때면은 이런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처장이 미리 말을 한 거죠. 특히 이제 동양 부모님들은 아이를 야단만 치고 왜 정신 안 차렸냐, 이제 이렇게 하지, 이게 정신적인 타격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게 돌발적인 어떤 자기도 원하지 않던 행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처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치료를 잘 받고서 다시 학교로 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그 변화에 대해서 특히 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있지요. 이제 예를 든다면 인텔리전스, 지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보통 때 학교에서 사회성도 좋았고, 그러니까 디베이트 팀이라던가 치어리더라던가 뭐 학생회장이라던가 이거 다 했던 거죠. 그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러나 변화에 아주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혹시 이게 밑에 깔려 있던 게 아닌가,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부모님과 이제 본인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했던 것이, 첫째는 이런 경우에 주의산만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진단 안 된 조울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트라우마가 있었든지, 이제 이런 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보기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고 부모님도 이제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우선은 제가 그동안에 그 초등학교 때랑
중고등학교 때 그 성적표가 오면은 이 미국의 선생님들은 대개 그 생활 기록을 써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능하면 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공부를 잘하고 모든 것에 뛰어나면은 사소한 문제들은 선생님 눈에는 띄었지만 부모님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 수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과거에 가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보통 때 참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참 좋고 그런데 이 물건을 잘 잊어버려가지고 뭐 연필이라던가 뭐 지우개라던가 항상 그 잘 잊어버려서 선생님이 제 거를 준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걸 쓴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그 숙제를 하면은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성적이 다 A 맞으라니까 어떤 때는 B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 잘하는데 그 가끔 이렇게 공상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 보면은 약간 그 주의 산만, 특히 이제 attention이 부족한 inattentive type의 그 주의 산만증 병에 굉장히 가까운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일로 혹시라도 부모님이 걱정한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밤에 자러 갈 때가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자러 가려면은 좀 힘이 들어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고 자기 방으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시간을 좀 끌고 부모님과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그게 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 힘들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부분의 주의 산만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잠을 자러 가는 것 이게 보통 깨어 있다가 이 수면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잠을 자러 가는 것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ADHD가 있나 하고 가장 제일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수면을 취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가서 자고 나면은 그 다음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자러 갈 때가 힘들었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이게 빅 체인지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대강은 아이들이 잠자러 가가지고는 15분 내지 20분 안에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30분이 지나도 잠이 잘 안 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주의산만증인 경우가 꽤 많고요. 조울증일 때는 그게 좀 더 심하고요. 과거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거 말고는 뭐 큰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력을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중국 본토에 이제 많은 친척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알코올을 심하게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 조절이 좀 심하고 그래가지고 범죄를 일으켜서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 주의산만증은 대개는 이제 가족으로 내려오거든요. 주의산만증이 이제 심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대개는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라 생각을 다 해가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우울한 것을 자기가 자가 치료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술은 한 번 마시면은 한 잔으로 치료가 되던 것이 2잔이 필요하고 2잔이 4잔이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음주 중독이 되는 수가 많지요. 그 음주 중독이라던가 음주 사용 장애 이런 것들이 꽤 많아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그 주의산만증이 있을 때 그 뭔가 자기의 그 힘든 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는 이제 청개구리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고 뭐 일어나라고 그러면 앉고 뭐 앉으라고 그러면 일어서고 이런 식으로 그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행동 품행장애가 오거나 18살 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이제 사이코패스 경향을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친척들이 꽤 있는 걸 보면은 대개는 그 집안에 이렇게 흐르는 일종의 유전적인 경향으로 이 여자아이에게도 그런 그 유전적인 경향이 이제 내려올 수가 있었겠지요. 아이가 워낙 머리도 좋고 또 부모님이 열심히 영차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별로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의 산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처럼 뭐 행동항진이 된 게 아니니까 별로 많이 나타나지가 않았고, 가끔 이제 뭐 공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상을 하다가 이제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어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숙제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딴짓을 조금 하다가 금방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지요, 이런 아이들은. 여자아이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큰 뭐 우울증이 심하다던가 이런 거는 그전에는 없었죠. 그러나 이런 주의산만적인 그런 어떤 그 템퍼러먼트, 기질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진 거 아닙니까? 서부에서 이게 항상 태양열이 많던 그런 지방에서 살던 아이가 갑자기 추운 지방 동부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낮 시간은 얼마 없고 깜깜한 밤이 계속되고 날씨는 춥고 아는 사람들 거의 없고 자기를 알아주고 믿어주던 동료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선생님들도 아무도 없고, 이제 자기가 그때부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갑자기 이제 이게 부딪힌 이런 그 소심한 감정, 우울한 감정이 이제 드는 거죠. 게다가 여성인 경우는 이제 월경까지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오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범죄를 한 것을 그때 그 월경과 같이 연결시켰던 것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판사가 된 후였습니다. 이분이 판사가 된 후로 여성은 월경하고 얼마나 큰 관계가 있어서 그때 많은 범죄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이제 밝혀냈었죠. 그때 좀 더 우울해질 수도 있고 좀 더 충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종의 그 도둑질이 된 거죠. 범죄를 이제 일으켰던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빨리 치료하고 예방해주고 그럼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급선무라고 저는 믿고, 그 여자 판사처럼 만일 이런 경우에 그냥 야단만 치고, 많은 동양인 부모님들이 그러기가 쉽죠. 야단치고 학교에 다시 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본래 명예를 회복도 못 시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엔 심하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럴 때는 손 써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빨리 부모님 보고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편지를 썼죠. 이 진단, 주의산만증, 특히 이제 주의력 부족, inattentive 타입의 주의산만형인데 일시적으로 우울증 같이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지만, 앞으로 치료를,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서포트는 어떻게 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므로써 이 환자들이 예방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 그 처벌보다는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대부분 여기 제 경험에 의하면은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라던가 편지를 굉장히 중하게 사법부에서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 그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부모님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다시 이 소녀가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경우에 만일 학교를 옮기면 어떠냐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도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가서 다시 자기의 그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경심이라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그 반응, 이런 것을 되돌아서 다시 받고 싶은 그런 그 의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상의를 했죠, 환자하고. 그랬더니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운동 많이 하고,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던 것이 뭐가 있었나 보니까 그 전에 그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생 도구를 다 들고 산이나 바다로 가서 그림도 그리고 이제부터는 운동도 좀 더 많이 하고 자기가 이제 카운슬링도 좀 더 받고 자신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치료를 이제 받도록 하고 그래서 많이 경과가 좋아진 것을 보고 제가 아주 그 좋아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갑자기 바뀐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범죄 행동까지 이르게 된 어느 똑똑한 젊은 여성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는 것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또 도움을 빨리 받아서 그 손상된 자신에 대한 그 존중감을 빨리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